네, 안녕하세요. 11월 27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지금 공유를 해주셔서 바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위상수학 첫 시간 나갈 차례예요. 그래서 학부에서 이제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을 배운다고 기대수 영상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는 이제 해석학을 지나서 이제 위상수학으로 넘어갑니다. 음, 이 위상수학이 현대수학에서 유용한 직관을 주고 어떤 기하학적 대상들이 같은 것인지, 어떤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의 기준을 말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덩어리 철학이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고무 찰흙처럼 자르지 않고 늘리거나 구부려서 같은 형상을 만들 수 있으면 동일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이제 배동성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노트에서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덩어리가 뭔지는 딱히 정의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덩어리가 그럼 오픈셋인 건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생각은 아직은 하지 못했어요. 혹시 이 부분까지 관련해서 나눠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네, 하신 분 계신가요? 의견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덩어리에 관해서도 좋고요. 없으시면 아직 별 내용을 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합동하고 닮은 부분은 다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혹시 여기서 불편하셨던 부분 있으신 분 계시면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 카르디널리티는 이거를 도형을 각각을 집합으로 볼 때 원소의 개수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채널지기님께서 무한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점 개수가 무한이어서 그런지. 네. 다른 분들도 혹시 같게 생각하셨나요? 이 칼디널리티는 점의 개수인가요? 여기에서는? 약간 종류 아닌가요? 종류? 그러니까 뭐 삼각형이 있으면 아,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뭐 직각삼각형만 해도 변의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른 네, 직각삼각형인데 그 얘네들을 다 하나하나 그 다 원소라고 하면 네. 무한계잖아요. 근데 그게 어, 했을 때 뭐 어떤 종류의 무한이냐, 뭐 셀 수 있는 무한이냐, 셀 수 없는 무한이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랑 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렇군요. 다른 분들 코멘트 없으시면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덩어리는 이제 위상 공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픈셋이라고 말씀을 스페시픽하게 해주셨네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네, 덩어리는 오픈셋이다. 이게 여기서 꼭 어, 오픈셋으로 정의되는 이유를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배우다 보면 알 수 있을지 아니면 네, 다른 분께서 코멘트를 오늘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셋들은 오픈셋들끼리 이렇게 모아놔도 이 합집합을 해도 오픈셋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덩어리들을 아무리 많이 뭉쳐도 덩어리이다. 그리고 덩어리들의 그 오픈셋의 교집합은 인터섹션은 유한계가 겹치는 부분까지만 유한계의 원소를 가지는 교집합까지만 오픈셋으로 보장한다는 말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혹시 다르게 이해하셨거나 뭐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다 보면 네, 그 뭐죠?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째 볼 때 이제 인식을 저도 했는데 처음 볼 때 넘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그러면 무한계 겹치는 것도 뭐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음, 그,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나오는 부분이 유한계가 겹치는 부분까지는 보장한다는데 무한계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걔는 될 수 네.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볼 때 그 부분을 언급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 무한계도 무한계를 보장하진 않지만 뭐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네, 음, 언급을 잠깐 하셨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계만 오픈셋으로 보장한다. 는 뜻이 무한계 원소를 가지는 게 오픈셋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로는 이제 뭐 무한계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걔는 뭐 언급이 없으니까 네. 어떤 건 뭐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안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음, 음, 근데 그거 뭐 같은 오픈셋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무한개 모아둔 다음에 교집합하면 오픈셋이겠죠. 그래서 네, 음, 뭐 음, 보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지. 뭐 음, 항상 그렇다라는 얘기는 좀 아니다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 덩어리의 비유가 있으니까 제가 사실 왜 덩어리일까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궁금한데, 왜 음, 덩어리지? 덩어리가 아니면 안 되나? 막 먼지 이런 거 만드나? 뭐 그런 생각도 하나 드는데요. 예. 그 덩어리를 오픈셋이라 하자 해서 왜 굳이 오픈셋일까라는 그 언급을 하셨어서 네. 그러니까 오픈셋이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오픈 인터벌 열린 구간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고등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아니면 오픈 볼 이런 것도 해석학에서 언급이 될 때가 있는데 그 지식들을 다 모른다고 가정하고 좀 보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오픈셋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오픈셋의 정의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오픈셋일까가 아니라 덩어리를 오픈셋이라 하는구나. 에 좀 더 가까운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어, 그 그럼 다음에 이제 네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저희가 확실하게는 모르는 거네요. 어떤 대상인지. 그렇죠. 네. 어, 그렇군요. 좋습니다. 저는 약간 이건 약간 직관인데 그 찰흙 덩어리 뭐 고무 덩어리 이렇게 그 언급을 하시거든요. 음, 근데 저는 찰흙이나 고무보다는 약간 뭐라 그러지? 음, 공기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공기 덩어리 두 개가 있으면 네. 뭐 얘가 덩어리라고 해서 이게 막 뭔가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 덩어리다. 그러면 걔는 좀 닫혀 있겠지만 그냥 음, 공기 중에 요만큼이다. 그러면 사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뭐 교집합, 합집합 나오겠지만 찰흙은 딱 붙였을 때 사실 뭔가 경계를 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기는 두 개 이렇게 합친다 그래서 경계가 그러니까 딱히 없으니까 그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제 직관에서는. 저는 네,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셋 세대에서. 음. 아, 그건 또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인데, 그렇네요. 재밌네요. 음, 그냥 뭐 제 직관이 그 정도다. 네, 그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코멘트 해주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해주시고, 저는 이거 합집합 기호 보면서 시그마 기호랑 차이도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어떤 더하기라는 연산하고 관련이 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원소들을 모은다, 그리고 집합에 관련된 개념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별다른 코멘트가 없으시면 이제 정의가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위상수학에서의 욕망은 이제 기하학적 대상들을 원래는 우리가 합동이라는 기준을 배웠었는데 그거보다 완화된 각고 다름의 기준을 세워서 보는 걸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토폴로지가 뭔지,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에서 보면은 어떤 집합에 대한 토폴로지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맞춰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집합이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집합의 파워셋, 역집합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 토폴로지는 그것의 그 역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은 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토폴로지의 원소에 공집합과 이제 집합 X 자신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인덱스로 나타내어지는 이 토폴로지의 인덱스 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 토폴로지의 인덱스로 나타내어지는 부분 집합을 생각했을 때, 어, 그 부분 집합의 합집합은, 그 부분 집합들의 합집합은, 어, 모든 인덱스에 대한 합집합은 그 토폴로지의 원소가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용현 선생님께서 글을 더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따가 정의 확인하면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이 인덱스 그룹을 1부터 n까지 유한한 개수의 인덱스 그룹으로 나타내어지는 토폴로지의 원소들을 봤을 때, 아, 이건 인덱스 그룹이 아니겠군요. 이건 토폴로지의 유한계의 원소를 봤을 때, 그, 원소 간의 교집합인 거죠. 원소 간의 교집합도 토폴로지의 원소가 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의를 한번 정합을 맞춰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제 설명이 약간 명료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지용현 선생님께서 이거 풀어주셨던 내용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정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나서 정합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용현 선생님. 이 아, 네, 유니언, 뭐 그냥 네.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뭔가 저희가 논 엠프티 셋 S가 주어지고 그 S의 파워셋을 생각하고 그 파워셋의 서브셋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고 그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모으겠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그 부분 집합들 중에 첫 번째로 이제 O1이라고 적혀진 게 전체와 공집합은 원수로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저는 보통 arbitrary collec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맥의 컬렉션을 모았을 때 그것들의 어떤 그 유니온을 취했을 때 그거 자체가 어떤 부분 집합으로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보통 파이나이트 컬렉션,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그런 파이나이트 컬렉션을 생각했을 때 그것들의 어떤 인터섹션이 마찬가지로 저 T의 원소이다 일 때 저희는 그것을 토폴로지 온 S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걸 처음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네. 식으로, 그러니까 기호는 적혀져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다들 애매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음, 드는데 좀 어떠신가요? 네. 이 토폴로지라는 집합의 원소 자체가 또 집합이니까 더 헷갈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평소에 목소리를 좀 잘 듣지 못하는 분들께 뭘 많이 여쭤봐야지 다짐을 하고 들어왔는데, 진행을 하는데 두 어, 번째랑 세 번째부터 두 번째는 그 합집합 모음이 그 토폴로지 원소가 되는 건데 세 번째는
저기 죄송한데 소리가 좀 작아서 잘 안 들리거든요. 혹시 지금 들리시나요? 네, 지금, 들리긴 합니다. 근데 조금 작아요. 아, 네. 지금 그러면 마이크 좋아요. 바꾸기가 그래서 이 상태로 일단 말을 하면은 두 번째는 합집합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어, 인터, 교집합. 인터섹션에 대한 네.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 두 번째랑 세 번째 이제 조건 부분에서 지용현 선생님도 그렇고 알비트러리 석세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알비트러리 유니온이라 있고 세 번째는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이라 있는데 이 앞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이현 선생님도 이제 두 번째 하실 때는 이제 인덱스 셋이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이 파이나이트 음, 컬렉션 엘리먼트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다르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합집합과 인터섹션에 대해서 이게 원소로 들어간다 이전에 음, 앞부분에서 이 말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음. 네, 여기는 또 부분 집합이고, 여기는 인덱스 그룹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는 유한 원소고, 여기도 원소기호라고 한 이 부분을 말하시는 거죠? 일단 네,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네, 김성현 선생님의 성함도 또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저는 이 집합 기호가 있어서 그냥 이 토폴로지의 부분 집합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인덱스로 나타내어지는 이건 집합이니까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저도 헷갈려가지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집합 기호가 없고, 인덱스가 그냥 여기도 원소 기호로 나타내 있어서 이거는 원소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토폴로지라는 애가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애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2, 2, 뭐 이런 식으로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가지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A의 경우에는 뭐 이 원소 하나하나씩도 되겠지만 이런 1과 뭐 1, 2, 둘 다를 가지는 이런 애도 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 애는 이거 하나, 아이고 지우개를 했네. 이거 하나, 네,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틀리게 얘기하고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맞는 것 어, 어, 같습니다. 혹시 네, 요거 이런 질문이나 이런 그 이야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네, 그 뒤에 혹시 노트 뒤에 네. 혹시 예제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노트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 뒤쪽에 예시들이 사례들이 좀 네, 또 이런 걸 두셨네. 네. 사례가, 저는 사실 여기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여기까지에선 없고, 이 뒤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혹시 그 다른 분들, 뒤에 거기 그쪽 잠시만요. 뒷장이요. 뒷장. 거기에 그 무슨 뭐였지? 디스크리토폴로지랑 인디스크리토폴로지 두 개를 예시를 두셨거든요. 음, 둘 다 뭐랄까. 그러니까 저 김성현 선생님 질문은 이제 파이나이 인터섹션과 알비트러리 유니언으로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거 보려면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제 생각엔 뒤에서 예시를 볼 때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일단은 정의 면에서는 뭐 지금 얘기해도 좋겠지만 일단은 정합부터 맞추고 정의를 음, 그리고 또 뒤에서 다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이 좋습니다. 정의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네. 뭔가 말하기 애매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냥 제가 저거 이 노트에 써놓은 대로 그냥 arbitrary 서브셋들의 유니온이 T의 원소인 경우나 그다음에 finite 서브셋들의 인터섹션이 마찬가지로 저 T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문장으로서만 얘기를 한다면. 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그 집합 X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그 집합 X 위의 위상이라고 하나요? 한글로 하면 그러면? 토폴로지 X 5는 상에서의 X 위상이라고 얘기하면 상에서의 될 것 위상. 같습니다. 네. X 상의 위상을 T라고 할 텐데, 그 T는 이제 다음 조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 X 자기 자신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파워셋의 부분집합이죠. 파워셋의 부분집합인 T가 위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T에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 X가 들어가야 하고, 그러니까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어, 임의의 인덱스드 셋 I에 대해서 이 그 I의 원소인 알파에 대해서 이제 이 알파를 모아놓은 셋이 이제 걔가 이제 위상의 부분집합이면 그러면 그 이 알파에 대한 전체 유니온이 그 T의 이제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E1부터 EN까지의 유한한 그 셋들이 이제 토폴로지 T의 원소이면 그러면 그 E1부터 EN까지의 전체 교집합이 토폴로지 T의 원소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T를 X 위에서의 위상이라고 합니다. 저 이거 이제 읽을 때 궁금했던 건데 이거 조건 2번에 대한 걸 한번 좀 설명을 누가 좀 한 번 더 풀어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저는 이제 이거 들을 때 뭔가 제 언어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음, 이 부분 말하시는 거죠? 네네. 방금 배동성 선생님도 다 정의정합 잘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부분집합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 부분을 약간 어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부분집합이라 그랬나요? 제가 잘못 들은 그랬나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원서라고 안 하고 부분집합이라고 했나요? 네, 아무튼 뭐 그게 제 생각에는 저게 네. T가 그러니까 토폴로지 T가 파워셋의 그 뭐죠? 파워셋의 부분집합이라서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맞아. 헷갈린다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집합의 뭐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면 그 집합의 원소들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 부분 집합들을 뽑아서 그걸 다시 집합으로 묶은 그것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 집합으로 뽑아낸 게 이제 토폴로지 T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소냐 부분 집합이냐에 대한 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아닙니다. 제가 이 채널증이님 얘기하셨던 것도 좀 잘 안 씹혀져서 그러니까 처음에 if 하고 시작될 때 저 표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때 임의 인덱스마다 2의 알파가 이제 뭐 t의 원소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뜻은 우리가 앞에서 그 우리가 이제 저 위상 x 상에서의 위상을 저 그 x의 파워셋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쟤네들의 원소들이 어 x의 파워셋과 공집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맞는 걸까요, 제가? 우선은 좀 네, 여기서부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제가 파워셋을 생각한다는 건 S의 부분집합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분집합들을 임의로 모아요. 뭐 유한계 모든 무한히 모든 일단 임의로 모아요. 그럼 예. 걔네들을 다 합집합을 해줘요. 그거 역시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T의 원소가 되니까.
뭐, 조금 정정을 해드리면 다 합집합을 하는 게 아니고 임의의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거 모은 것들을 다 합집합했을 때. 음. 음, 그 배동선 선생님의 직관을 여기에 적용해서 한번 말로 같이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S를 우리 지금 방 안에 있는 전체 공기라고 생각하고 그 토폴로지를 이 방 안의 공기 중에 덩어리들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토폴로지가 덩어리인 거니까, 그죠? 덩어리들의 집합이 아니고 덩어리라고 했을 때, 그럼 이번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아, 보면 임의의 공기 덩어리들 아니죠. 임의의 공기 덩어리에서 우리가 सब셋을 임의로 뽑아서 아니군요. 저희가 처음에 방 안에 있는 공기 중에 공기 덩어리 하나를 토폴로지로 정하고 그 정한 공기 덩어리 중에 이제 सब셋을 임의로 뽑아서 걔네를 합집합을 하면 걔네를 다 모으면 걔도 그 공기 덩어리의 원소다라는 뜻이 되네요. 음, 좀, 아니면은 네, 그 유한집합 1, 2, 3 원소 3개를 가지고 있는 1, 2, 3을 X라고 둔 다음에 네, 뭐 그 X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토폴로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네, 하나씩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은 1, 2, 3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8개잖아요. 2의 세제곱에서. 음, 그걸 이제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있는데 공집합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3, 그다음에 1, 2, 1, 3, 2, 3, 1, 2, 3인데 이제 저희가 1, 2, 3이라는 걸 x라는 셋으로 처음에 이야기했으니까 이 8개를 모아놓은 게 파워셋 px의 파워셋이 되는 것이고 이 8개의 부분집합들 중에 일부를 골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뭔가 만들 건데 그게 이제 토폴로지가 되는 음, 건데 이 토폴로지 안에는 공집합하고 x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일단. 1번 규칙에 의해서. 거기 안에는, 음, 네,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인 1, 2, 3은 넣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아, 닫아버려도, 음, 어, 토폴로지가 음, 되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딴 것도 싹 다 그냥 파워셋을 안에 있는 거 싹 다 8개 다 넣어도 음, 그래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1하고 2, 한 개짜리 1하고 2를 만약에 넣잖아요. 여기다가 1하고 2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요랬을 때 반드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음. 그 1, 2, 두 개짜리 그것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2번 규칙 때문에. 어, 1하고 2 저거 두 개만 넣고 끝내버리면, 그 2번에 1하고 2를 유니온한 것도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거의 위배가 되니까, 이제 음, 그 두 개를 합집한 1, 2도 반드시 넣어줘야 하고, 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2번 규칙까지 이렇게 만족 다 시킬 수 있으니까, 음, 여기다가 3번 규칙까지 하려면은, 이제 아무거나 여러 개 어차피 다 파이나이트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컬렉션을 막 모았을 때, 교집합했을 때 그 교집합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짝을 짓든지 간에, 예를 들면, 1하고 1, 2. 이렇게 교집합하면 1이 교집합이니까 그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음. 네, 그러네. 음, 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토폴로지 예시가 될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음, 예. 제가 예전에 이렇게 원수 3개짜리인 1, 2, 3이라는 걸 X로 뒀을 때, 만들 수 있는 토폴로지가 총 몇 개가 될까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계산이 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29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음, 맨 처음에 제일 쉬운 거는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인가 공집합하고 전체만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체 파워셋 다 넣은 거, 두 개, 그 다음 방금 이런 예시 또 하나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해가지고,
보니까 29개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X라는 원소 3개짜리 집합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토포로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예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번, 3번 규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음, 음. 네,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저 1번에서 공집합이랑 X인데 X가 1, 2, 3이라고 제가 또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뭐야 이랬었는데 하고 나니까 좀, 네, 감이 더 잡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노트 틀리게 쓴 게 있는데 저거 T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데피니션에서 그 가운데 라인에 있는 거. 네, 네. 저거 그 서브셋 기호랑 제가 등호 기호 바꿔서 썼어요. 네, 저거 그러니까 부분 집합 자체는 2의 S인 거고 그 외에 T는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저거는 제가 수정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감사합니다. 저 그 정합 맞추는 그 단위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일단 저도 이거 토폴로지 정의를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 전에 네, 음, 일단 arbitrary union이란 말하고 finite intersection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그것의 정의 자체는 괜찮으신지 먼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finite union과 arbitrary union이 있고 finite intersection과 arbitrary intersection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특히 finite한 거랑 임의의 서브셋도 허용하는 거 이 두 개의 개념이 먼저 구분이 돼야 토폴로지의 정의가 읽히는 거거든요, 일단. 음,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저도 왜 굳이 유니온 할 때는 그 알비트리형을 허용하면서 그 인터섹션 할 때는 파이널하게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예전에 한번 고민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 안 나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비추럴 유니온이랑 그 어쨌든 저 큰 유니온과 어떤 큰 인터섹션에 대한 정의 자체는 제가 뒷페이지에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 노트, 이전. 제가 그 노트에 뭐, 그, 어디에 적혀 있냐면, 그, preparation for example 1, 네, 거기서 S, 그, 셋 마이너스 한 다음에 그 뒤에 있잖아요. 그 제가 정의 자체를 저기다가 적어 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큰 유니온과 그러니까 저 빅 유니온과 저 빅 인터섹션의 정의 자체는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 큰 유니언은 그러면 어, S에 속한 큰 유니언은 이제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 그 임의의 어, 확대하시면 커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집합한 거의 원소인 거잖아요. 그럼 어디 네. 한 군데만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인덱스가 하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한다 알파라는 인덱스가 그 x가 그 어느 한 집합 안에 들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전달이 될까요? 어,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합집합 뭐 이것저것 해서 합집합을 했다가 쳐요. 그럼 이거의 원소라는 것은 적어도 어떤 한 집합의 원소라는 얘기잖아요. 그 합집합 자체의 원소라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소가 속한 인덱스가 존재할 거잖아요. 아, 네네, 존재하겠죠, 네. 네, 그런 직관하에서 저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아, 음, 근데 저기 이거는 뭐죠? S 이렇게 쓴 거. 아, 그 센 마이너스 기호입니다. 저거는. 근데 이거는 그 다른 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저건 현재는 현재 그 빅 유니온 자체에 대한 아, 정의만 보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교집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집합을 다 했을 때는 그럼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그 원소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for all을 쓰는 겁니다, 이때는. 근데 여기서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그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뭔가 불가능해서 그걸 허용하지 않았나요? 그 파이나이 인터섹션만 하고 인피니트한 인터섹션은 그 허용을 안 하잖아요. 네, 그건 토폴로지 자체에서 생각할 때고, 근데 현재 상황은 그냥 네. 아비트러리, 그러니까 이게 파이너스를 바뀌면 그냥 1부터 뭐 n 정도까지 해서 다 들어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토폴로지 그 뒤쪽에 얘기를 제가 적어 놓은 거고, 지금은 예, 여기 적힌 건 아비트러리 인터섹션이긴 하지만, 파이나이트로 생각한다면 뭐 1부터 n 모두 인덱스에 대해서 그 x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유현수 선생님 질문은 finite하고 arbitrary를 구분할 수 있느냐 요약하자면 이런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finite은 유한계에서 이제 뽑아서 교집합을 하건 합집합을 하건 하는 거고 arbitrary는 그게 꼭 유한계일 필요는 없고 무한계까지 확장이 된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파이나이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나이트 그한 인터섹션이랑 예를 들어서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이랑 아니죠. 유니온으로 보면 이게 지용현 선생님이 딱 써주신 게 그냥 유니온이죠. 빅 유니온이라고 하셨는데 보통은 유니온이라고 하고요. 알비트럴리 유니온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냥 유니온입니다. 알비트럴리 유니온도 말이 좀 알비트럴리 서브셋의 유니온이다 이러면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냥 유니온이라는 것을 저렇게 정의를 하고 파이나이트 유니온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유니온 두 개짜리 집합의 유니온 그거를 그냥 엔개하는 것뿐이겠죠. 뭐 정의는 다른데 분명히 그것이 뭐가 다른 거냐라고 그러니까 왜 굳이 여기서 그걸 구분해서 썼을까 했을 때 저는 가장 직관적인 거는 이제 원소 하나짜리 집합을 그러니까 집합 단위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원소 하나짜리 집합을 생각해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실수 전체의 집합을 생각을 할게요. 거기에서 원소 하나를 뽑아요. 뭐 예를 들어 2를 뽑았어요. 그리고 뭐 2를 뽑고 3을 뽑고 해서 뭐 자연수를 다 뽑았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자연수 개의 집합이 뭐 나오겠죠? 그중에서. 예, 실수 생각할 필요 없었네요. 어쨌든. 그냥 뭐 뭐든지 그냥 원소 하나인 집합을 여러 개를 모았을 때 걔들을 arbitrarily 유니온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제가 자연수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 전부를 그냥 전부 다 유니온하면 그러면 자연수 집합이 나오겠죠? 네.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에서 실수 하나를 뽑아서 그런 실수 하나를 뽑은 걸 전부 다 유니온하면 실수 전체가 나오겠죠, 당연히. 예. 네. 뭐 그냥 수식으로 쓰면은 유니온의 x in r에 되고 그냥 x로 이루어진 셋 뭐 이렇게 되겠죠? 음. 근데 파이나이트 유니온은 개념이 뭐냐면 그 원소 하나인 집합들에 대해서 걔들을 아무리 파이나이트 유니온을 해봤자 파이나이트 셋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음. 파이나이트 유니온이라는 거는 특정한 주어진 어떤 집합들의 패밀리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유니온과 그냥 유니온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이나이트 인터섹션과 파이나이트이 아니라 알비트럴리한 그냥 인터섹션도 분명히 다른 건데 일단 그러니까 저는 왜 파이나이트냐 왜 알비트럴리냐 하는 이태호 선생님의 질문은 사실 어 그건 저도 궁금한데 어쨌든 개념 자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부터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게 이제 정합 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서 저 이태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파이나이트한 그 X에 대해서 1, 2, 3짜리 X에 대해서 토폴로지를 생각하는 거는 되게 좋은 예시인데 아쉽게도 파이나이트한 거랑 그냥 알비트럴리한 거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미 유니온을 생각해도 다 파이나이트 개밖에 없으니까 파이나이트 유니온이 돼요. 그래가지고 좀
뭐 제가 방금 말했던 실수해서 뭐 싱글레톤의 집합이라던가 아니면 뭐 파이나인 인터섹션과 알비트럴리 인터섹션을 구분할 수 있는 예시가 하나 있거든요. 집합의 단위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저 속한다 기호랑 서브셋 기호 좀 많이들 헷갈리시나요? 이거랑, 아이고, 이 두 가지 말씀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저희가 원소 자체를 집합으로 갖고 있어서 좀 많이들 혼동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네. 어떠신가, 뭐 괜찮으신지, 아니면 뭐 어떠신지. 저도 저게 많이 지금 헷갈리는데요. 그, 이한 선생님께서 이태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여기 1, 2, 3 예시 들어주신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T가 좌변에 있고, 우변에 이제 공집합부터 1, 2, 3, 1, 2, 1, 2 이렇게 돼 있는 집합들이 원소로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저 원소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어, 숫자 1이 있는 집합을 원소로 봤을 때, 그 집합이 임의의 그 서브셋이라고 하면, 처음에 집합 기호가 있을 거고, 그 안에 또다시 집합 기호가 있어서 1,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저는 일단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하나 있고, 다른 거가 하나는 이제 다른 임의의 아비트러리 서브셋은 뭐 예를 들면 똑같이 이게 집합 비호가 쌓여져 있는데 숫자가 2가 된다 했을 때 그거를 두 개를 합집합을 하면 집합 기호가 돼 있고 안에 있는 원소가 어, 집합 1이랑 집합 2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 맞나요? 네, 근데 그러면 요게 T의 엘리먼트가 돼야 된다는 말이 그러면 요 전체 이 집합 기호가 이게 지금 겉에 하나가 있고 1, 2를 감싸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그럼 요 전체 겉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 게 이렇게 저 T 안에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그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집합 1하고 집합 2를 그 걔네 둘을 합집합해서 집합 1, 2가 T의 원소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동서 선생님은 중괄호 열고 1, 중괄호 닫고 합집합 중괄호 열고 2, 중괄호 닫고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지용현 선생님 노트에서 저 이게 이 문장 자체가 더 union of an arbitrary subset of tau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음, union의 정의가 사실 정합이 다르거든요. union이 정의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우의 서브셋에 대한 유니언은 그 원소들을 다 유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지훈 선생님이 그쪽 정의로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은 arbitrarily 서브셋의 원소들을 합집합한 게 타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동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는 지적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배동선 선생님이 봐야 하는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सब셋의 유니언은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건가요? 그, 방금 말씀하신, 네네. 아,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셋의 유니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 굳이, 음, 그러면은 저기 위에다가 쓰신, 딱 이동주 선생님이 질문하신 저 셋이 있을 때, 네, 저기, 그러니까 1을 가진 집합과 2를 가진 집합을 가진 집합이 있을 때, 네, 그 집합 앞에다가 유니언 기호 하나 딱 쓰면, 네. 그러면 그게 1,2를 가진 집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알고 있는 유니언이랑 좀 다르죠. 네. 음, 집합론에서는 유니언을 그렇게도 쓰는데 이게 정의가 두 개가 헷갈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잘 안 쓰고 그냥 음,
그게 원소를 합집합하는 게 아니라 집합과 집합을 합집합 이렇게 하는 걸로 많이 쓰죠. 그렇군요. 음, 처음. 괜찮으시다면 저 잠깐 노트 켜도 좀 괜찮을까요? 네. 제가 공유 중인지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노트 키는 동안에 약간 그 설명 듣고 더 헷갈리는데 저는 살짝 방금 유현 선생님 설명 듣고 더 헷갈리는데 살짝 오히려 요거는 조금 더 제가 다시 레코드를 보면서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논 엠프티 셋 하나를 일단 잡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뭔가를 이제 파워셋의 서브셋을 생각할 거예요. 얘는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뭐 토폴로 여기 T의 원소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뭐라 해야지? A가 이 T의 원소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어, A가 그 S의 멱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다라는 거 그냥 이거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냥 P가 T의 원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요거에 의해서. 그냥 S의 부분 집합이다 아닌가요?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죠. 아, 네, 일단 뭐 아무튼 일단 이거면 기본적으로 여여 있긴 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만. 그 S의 멱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S의 부분집합인가요? 제가 헷갈리고 있는. 그러니까 일단 저희 멱집합의 부분집합을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분집합들을 다 모은 것들의 서브셋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얘도 일단 집합이긴 하잖아요. 결국엔 T도 네. 서브셋이니까. 음. 그럼 이 T의 원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S의 부분집합인 거죠. 네, S의 부분집합인 거죠. 여기까지는 생각 괜찮으신가요? 혹시 하나만 저기 S가 공집합이 아닌 거죠? 맨 위에 네네. 있는 왼쪽에 네네. 네네. 아, 죄송합니다. 병어라고 네. 쓰셔가지고 네 혹시나 네 아, 네, 헷갈리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아비추얼을 할 건데 그냥 제가 인덱스를 그냥 1, 2, 3, 4로 할 건데 그냥 아비추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인덱스는 그냥 이렇게 붙일 거긴 한데 모아주는데 S의 서브스들을 모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의로 모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저희가 얘네들을 다 합집합할 것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걸 그냥 아비추얼리 서브셋들의 유니온이다. 라고 했을 때 저희도 얘도 S의 부분 집합이 이래요. 왜냐면 합집합해도 여전히 집합이고 그걸 우리가 부분 집합으로서 갖길 원해요. 음. 그냥 이 표현을 이 T 갖다가 쓰면 원래는 이제 뭐 U1, U2 땡땡 이게 다 T의 원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네, 이렇게 쓰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과 2가 만약 A 원소면 1, 2는 1, 2의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냥 이런 형식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것도 그냥 다른 말로 알파 인 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일 뿐인 거예요. 생각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이현 선생님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저도 이렇게 다 적으면서 보니까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배울 때 되게 헷갈렸었고, 음, 어쨌든 저희가 이거랑 되게 혼동해서 나오는데, 뭐가 뭔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잠깐 노트 켜본 게 타고 여러 가지 코멘트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기체가 잘 안 써지네요, 이게. 저는 약간 도움이 된 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 배우면 부분 집합들을 그 뭐냐, 원소로 갖는 집합에 대한 문제가 약간 고난이도 문제 이런 걸로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좀 도움이 된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일단 뭐, 그 정도, 네,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요? 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어떤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예요. 공집합 기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네네네. 그거를 중괄호로 묶어서 걔도 원소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음, 원소냐 부분집합이냐를 판단을 하라고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원소냐 부분집합이냐를 배워놓고, 이거는 얘는 공집합이니까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된 그 공집합 기호에다가 중괄호 씌운 거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면 걔는 원소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된 기호는 원소도 되고 부분집합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저는 조금 도움이 돼서 네. 혹시나 네. 헷갈리시면 뭐 아,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 봤던 기억이 나네요. 틀렸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고. 네네. 네네. 어, 네, 근데 혹시 또, 네, 그, 그 문제 생각하니까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네. 문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그냥 틀리라고 만든 그 문제 만든 사람이 정말 왜 그런 문제를 만드나 싶은 한심한 문제고요. 이 정의는 굉장히 아름답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이 정의 관련해서 나눠주고 싶은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막 외워서는 못 말하겠고 한번 말해보고 싶어서 제가 네, 이해한 게 맞나? 그러면은 그냥 좀 힐끗힐끗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X라는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X에서 네. 그 그 X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이제 뭐 T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따르는데 첫 번째는 얘가 이제 공집합이랑 X 자체를 무조건 원소로 가져야 되고 맞나요? 아, 네. 그리고 두 네. 번째는 여기서 예를 들어 어, 어떠한 이 위상에서 어떠한 서브셋 이런 이게 서브셋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여기 부분 집합이 있다면 이 부분 집합의 유니온 저 잘 모르니까 합집합이라고 할까요? 합집합도 네. 이제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뭐 위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 집합들의 교집합, 네, 교집합들도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엄밀하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그 3번 조건에서 finite subset이라는 그 finite만 추가하시면 저는 네네. 네, 다른 네, 분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요 인도, T를 네, 그냥 아까 중간에 누가 타우라고 해서 그냥 저 타우라고 적으신 것 같은데 타우 네. 기호는 아니고요. 그냥 T에 대한 캘리그래픽 폰트입니다. 그냥. 타운은 이렇게 생겼죠. 네, 맞습니다. 음, 그냥 T에 대한 캘리그래픽 폰트를 저 레이텍으로 작성하면 그냥 저렇게 나오는 것뿐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어,
토폴로지, 그러니까 어떤 집합 S가 있을 때 S상의 토폴로지는 이 S의 몇 집합의 부분 집합 중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이 토폴로지의 원소로 공집합과 이 집합 S 자체는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어, 이 토폴로지의 임의의 सब셋들의 합집합이 이 토폴로지의 원소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 이 토폴로지의 유한한 सब셋의 교집합도 토폴로지의 원소여야 합니다. 외우긴 한 것 같은데 전혀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기하학적으로도 알 수 있겠죠. 아직은 정의가 이전까지 외웠던 정의들은 그래도 와닿았는데 이거는 와닿는 그런 느낌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 노트 표현을 그냥 아비추어리 서버셋이라고 하지 말고 아비추어리 콜렉션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임의로 모았을 때 그거에 대한 유니온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네. 콜렉션 정도로 그냥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저 컬렉션 오브가 아니고 컬렉션 인 T라고 해야 돼요. 컬렉션 인티? 그러니까 타우의 컬렉션이라든 어쨌든 서브셋이라든 T의 지금 부분집합 같잖아요. 근데 T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T의 원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음, 네, 어, T 안에서 그러니까 T 안에서 의미로 콜렉션 한 거기 때문에 아비추어리 음, 컬렉션 인 T 정도로 서술하는 게 네. 맞는 것 같네요. 네. 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arbitrary collection of subset of S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 둘 중 하나죠. 어, 그래서 그, 저 아래도 finite subset이라 하면 마치 유한집합만 좀 생각하자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집합들을 유한계만 뽑았을 때만 생각하자는 거지. 음, 네. 그래서 finite 어, collection of subset of S 이렇게 하거나. 네. 아, 그런가요? 저 진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파이나이트 subset 이게 이걸 꾸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아, 일단 야, 조금 예, 네. 네, 제가 이상하게 작성한 것 같네요, 아, 근데, 문장을. 예, 마냥 이상하진 않은데, 그게 이 이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려면 제가 방금 말한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섹션 그러니까 이 토폴로지의 सब셋의 교집합 중에 파이나이트한 애들 아니죠. 유한계 파이나이트한 컬렉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이나이트 컬렉션 인 T 정도로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그렇군요. 제가 그냥 표현 음, 자체를 그냥 수정하도록 할게요, 저거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유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렇게 유니온이나 아니면 교집합을 할 때 서브 컬렉션의 원소의 유니온이고 원소의 인터섹션이니까 여기 더 아, 두 번째에서 더 유니온 오브 elements of 음, any arbitrary 뭐 sub collection in T 이렇게 거기가 이제 예, 음, 원소들을 그러니까 T가 있고 T에서 아무런 부분집만 잡으면 그 부분집 안에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들의 유니온을 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원소들의 그 인터섹션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음, 그래서 이게 이동준 선생님이 아까 뭐가 좀 헷갈린다고 언급하셨던 게 그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음, 않을까, 저도. 음. 이렇게 네, 엘리멘트를 넣지 않으면은 아마 혼란이 헷갈려요. 있지 않을까요? 네. 네네. 아까 이렇게 한 게 이게 된다는 거가, 이렇게 써야 더 명료한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번 정의는 이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을 얘기했네요. 거의 되게 어려운 정의네요. 음. 근데 저 정의랑은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보다가 네, 좀 궁금해졌던 게 네, 토폴로지 어
토폴로지가 있고 이 안에서 이 토폴로지의 진부분 집합으로서 또 다른 토폴로지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러면 그 진부분 집합인 토폴로지를 또 여러 개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 그냥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이걸 유니언했을 때 그것도 토폴로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또 인터섹션 했을 때도 토폴로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음, 근데 정확하게는 그냥 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좋은 직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토폴로지를 우리가 하나를 구했을 때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그 토폴로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폴로지들을 생각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네. 그 토폴로지들도 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들을 좀 만족해야 되니까. 만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맞나요? 이게 뒤에서 뭔가 언급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 어차피 이걸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놨으니까 거기에 원소들은 다 이걸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다른 분들도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폴로지 여러 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그 토폴로지 어, 그 T의 임의 서브셋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네. 임의 어, 아비트러리 서비스? 네.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 음. 그 슬랙에 남기던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T의 네. 의미의 원소들을 합집합하거나 교집합해서 이제 된 거고, T에서 서브셋을 뽑으면 그거는 토폴로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네. 따져, 조건들을 맞추면 토폴로지가 될 거고, 조건들이 안 맞으면 토폴로지가 안 될 거고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토폴로지를 내에서 좀 조건들이 맞는 토폴로지들을 항상 어떻게 모아도 토폴로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음. 토폴로지가 되는 식으로 부분집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음. 그것들에 대해서 2번하고 3번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토폴로지들을 교집합을 했을 때도 그 결과도 토폴로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합집합을 한 거는 좀 뭔가 당연히 토폴로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도 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갑자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아, 일단 그 교집합이랑 합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요번 영상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첫 번째 그 뭐 부분집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긴 하거든요. 음.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참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예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지금 메뉴에다 적어놓은 저 토폴로지 있잖아요. 공집합, 그리고 전체집합 1, 2, 그다음에 1, 2 이렇게 다섯 개 모여 있는 거. 저거는 토폴로지가 되는데 이제 저기서 진부분 집합을 생각하기 위해서 1, 2를 두 개짜리 원소인 집합 하나 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진부분 집합 원소 4개로 되는데 얘는 토폴로지가 안 되잖아요. 그 2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니온을 한 걸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걸 예, 지우게 되면 이제 1하고 2 하나짜리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아까 원래 다섯 개짜리 갖고 있었던 토폴로지의 진부분 집합이기는 한데 얘는 토폴로지가 안 되는 경우 해서 진부분 집합이라고 모두 다 토폴로지를 만족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는데 되는 거의 예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거. 그 공집합하고 전체집합 딱 두 개만 갖고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
그 형태는 이제 토폴리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가장 기본적인 두 개만 모아놓은 토폴로지를 저희가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 하잖아요. 그 토폴로지를 토폴로지 1이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다섯 개짜리 모아놓은 걸 토폴로지 2라고 하면은 토폴로지 1이 토폴로지 2의 이 부분 집합이잖아요. 토폴로지 1은 가장 기본적인 그 토폴로지가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게 토폴로지 1이 토폴로지 2의 이제 부분 집합이 되는 걸 만족하게 되면은 저희가 토폴로지 2를 파이너하다고 하고 2, 아, 그죠. 2를 파이너하다고 하고 1을 2보다는 코어스하다고 좀 더 그 파이너가 더 그 잘게 부서진 느낌이고 코어스한 거는 거칠거칠하고 더 덜 부서진 그런 뜻이잖아요. 조잡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토폴로지가 그렇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분집합의 관계에 있을 때 그 누가 더 잘게 쪼개지고 누가 더 저기 한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 정의가 오늘 시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네,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네, 네,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집합을 하나 생각하고 그 집합 상에서의 어떤 토폴로지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토폴로지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네.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하나에다가 토폴로지를 여러 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토폴로지 간의 어떤 포함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 피너와 저 코어서 관계인 거고 제 노트에도 마지막 페이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 네. 혹시 이 그림 관련해서 나눠주시고 싶은 인사이트나 뭐 궁금하셨던 점, 뭐 불편하셨던 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음, 하나 불편한 게 있었는데, 네. 쟤는 지금 원하고 삼각형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예를 네. 들어서, 네. 이렇게 뭐, 원이 있고, 음, 걔를 둘러싸고 있는 도형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가면 1대1 대응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아시나요? 뭐 그게 그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예를 네. 들어서, 뭐라고 예를 들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형태에, 요렇게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요렇게 겹치도록. 겹치도록? 그림을 이렇게요? 그려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잠시만요. 혹시 직접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유 약간 자크 중이어서. 같은 모양으로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지퍼 2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버섯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데, 제가 이걸. 아니면은 U자를 두껍게 그려준다거나. 맞아요. 그쵸? U자 같은 거. 네. U자에 두껍게 그리면 왼쪽 끝에 동그라미를 아주 작게 그려보세요. 왼쪽 끝에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네, 그렇게 되면 그 점 하나 찍었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한 세 개씩 겹치잖아요. 아, 네. 제가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 그래서 토폴로지 철학이 말해준 게 저 구부러진 걸 펴도 똑같은 거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 뭐, 그냥 펴서 뭐, 똑같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진 어떤 그런 대응을 하면 그것도 되긴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거든요. 그럼 음, 펴서 대응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펴서 대응시키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납득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핀다라는 그 말 자체가 저희가 자르지 않고 구부리거나 핀다. 그 핀다의 의미가 수학적으로는 컨티뉴어스한 펑션으로 두 개를 매칭한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피어서 하면 된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거든요. 일단 핀다라는 게
매핑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컨티뉴어스한 펑션을 조그만한 구석에 있는 원에서 저 U자 모양으로의 컨티뉴어스 펑션, 저기서 저기로 가는 펑션을 찾아내는 게 결국에는 자르지 않고 늘리는 행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린 다음에 매칭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음. 이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컨티뉴어스한 그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면서 컨티뉴어스한 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죠, 근데? 저거는 좀 눈에 잘 보이는데 이것도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왜냐면 쟤를 이렇게 반죽이라 생각하고 쫙 펴면은 U자가 되니까, 아니면 네. U자를 이렇게 수축시키면은 원이 되니까, 네. 저희는 아마 찾을 수 있을 건데, 저도 이제 어거지로 찾으면 이렇게 네, 단위 길이당 매핑이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의 길이 전체 길이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고 저 네, U자의 전체 길이를 생각을 해서 원 네. 위에 어떤 단위 길이, 뭐 조그만한 길이 지점이 그에 비례하는 그 U자의 조그만한 어떤 길이 지점하고 대응이 되면 이렇게 매칭이 쭉 다 될 거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예. 매핑은 그럼 뭐 이렇게 구부러져서 하겠죠. 그 네. 핀다라는 말이 불편하시면 그냥 U자랑 그냥 그러니까 U자 대신에 일자를 가져와서 매핑을 시킨다라고 말하면 혹시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일자랑 이렇게 두 번 어차피 더 저희가 한다고요? U자랑 일자를 똑같은 놈으로 취급할 거잖아요. 그럼 저 U 대신에 일자 갖고 와 그 아니면 그 정확히 그냥 네모난 거 갖고 와서 대응시켜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다리 건너간다 정도로 네, 음. 네 그래서 납득이 저희가 원이랑 삼각형은 구분을 안 하겠다는 철학이잖아요, 애초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좀 딴지를 걸고 싶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하나씩 가는 거 말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음. 네, 어쨌든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희는 만약에 저거를 시험 문제 낸 다음에 두 개가 위상적으로 같다라는 걸 보여라고 하면 저희는 어쨌든 간에 해답을 쓰려면 저 둘 사이에 음.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찾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함수를. 그래야지 그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막, 정확히 저 네. 모양에서 찾으라는 법이 없는 게 토폴로지 아닌가요, 결국에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 결국에 저기서 저기로 음. 가는 거, 예. 찾으면 되니까 음. 중요한 그 논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막 그냥 일종의 딴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토폴로지나 이런 것도 처음 듣고 해서 지금 맥락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음, 이 삼각형이랑 그 삼각형 안에 원이 그려진 지금 그림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 빨간색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바깥으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네. 원에도 점이 하나 잡히고 그다음 네. 삼각형에도 점이 하나 음. 잡히는 것까지는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네. 어, 저기서 이게 만약에 살짝씩 조금씩 이제 이동시켜서 직선을 긋는다 했을 때 그 간격이 같을까 하면 괜히 조금 뭔가 간격이 저게 완전히 같나라는 생각이 에, 약간 이것도 딴지처럼 예, 들더라고요. 예.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예, 보면서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간격이 조금씩 간격을 옆으로 이동시킨다 했을 때, 저 삼각형에서의 간격과 원에서의 간격이 같게 어, 벌어지는 거겠죠. 여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라기보다 지금 뭔가 직선이 하나 있을 때, 그거를 왼쪽으로 아주 조금씩 그 각도를, 바꾼다고 하면, 네. 어, 그 원에서의 이동하는 거리, 그 이전 점에서, 원의, 이- 다음
지점까지 이동하는 거리. 네, 네, 그것과 네. 저 삼각형 변 위에서 이동하는 거리 그런 거가 같을까라는 그냥 어, 괜히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주 조금 그 세타를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동한다고 했을 때 아, 얘를 그거가 아주, 예, 네. 네. 저, 회장님, 네, 예,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 집합,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저 배동성 선생님하고 이동주 선생님의 질문의 결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 설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가정은 우리가 연속이라는 것에 대한 직관은 가정이에요. 연속이라는 걸 아직 정의한 적이 없죠. 연속 음, 함수를. 그렇지만 뭔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직관은 가지고 있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 여기서 설명할 때는 제가 사실 영상을 보지 않았는데 노트만 보고 공유하는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 그림 자체가 뭘 의도하신 거냐면 집합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집합 두 개가 완전히 거의 같은 의미의 집합이다라고 하면 혹시 이동주 선생님 이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고 할 때 그거를 그 두 개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 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두 집합이 같다고 할게요. 네. 어, A, B가 있을 때, A가 B의 B의 부분 집합이고, B도 A의 부분 집합이다. 그 부분 네네. 집합의 의미는 이제 원소가 다 음, 들어있냐, 요걸로 저는 그쵸.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확히 그게 집합의 아주 같음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뭐, 뭐라고 비유를 해야 돼? 뭐 실수 전체 집합하고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하죠. 뭐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쭉 가는 자연수 전체 집합하고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 9, 10 하는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 이 두 개가 어차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음, 왜냐면 하나 추가되는데 어쨌든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0을 1로 바꾸고 1을 2로 바꾸고 3을 4로 바꾸고 음, 이런 이름 바꾸기만 가능하면 두 집합을 우리가 거의 같다, 완전히 같다고는 안 하는데 이제 거의, 그 약간 비슷하다, 약간이 아니라 완전 비슷하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수학적인 정의가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한다거든요. 요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신 이유는 이 원하고 이 삼각형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고 그 외에 예를 들어 이 방법으로 안 그려지는 도형은 어떡하냐? 이게 배동성 선생님의 질문이죠. 어, 음, 근데 사실 same cardinality를 증명할 때 제가 그러니까 두 집합이 거의 같다를 증명할 때 1대1 대응 함수의 존재성만 밝히면 되지 뭐 모든 상황에서 그 함수는 때때로 다르게 잡히겠죠. 그래서 음, 배동 선생님 질문처럼 U자 모양의 집합과 원의 사이의 1대1 대응을 어떻게 찾냐? 그럼 그때 알아서 찾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아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대화를 한 거고 이 음, 경우에 이동주 선생님 질문은 저 간격이 어떤 뭐 균등하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뭔가 빠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의 질문이잖아요. 음, 근데 저 대응하는 방식이 원에 있는 한 점마다 삼각형에 있는 모든 점을 대응할 수 있죠. 삼각형에 대응이 안 되는 점은 없겠죠. 그럼 이거 1대1 함수고요. 음. 그리고 원에서 두 개의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이 이렇게 확장돼서 삼각형에 도착했을 때 같은 데로 도착할 리는 없죠. 이거 1대1 대응이거든요. 예, 방금 1대1 함수라 한 게 아니라 온투죠, 온투. 예. 그래서 온투에다가 1대1 함수가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고 그냥 그것만을 나타내는 그림이지 그 외의 정보는 사실 이 그림에서 말하려는 바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각이라던가 길이라던가 이런 거는 심지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미분기하나 예,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토폴로지의 감각에서는 지용현 선생님이 말하듯이 이거를 그냥 연속적으로 구부리고 휘고 뭐 늘리고 이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각이나 길이를 나타내려는 그림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현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혹시 잠깐 노트 공유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n이고 이게 그냥 2n 정도 길이라고 해봐요. 그럼 얘네는 길이는 같나요? 다르나요?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그럼 얘네 둘은 1대1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삼각형 그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다 1대1 되잖아요. 이런 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까는 좀 2차원으로 봐서 그런데 1차원으로만 봐도 어떤 저희가 요거랑 요거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아까 이현 선생님께서 n과 그러니까 짝수랑 그 0, 그러니까 0, 1, 2, 3, 4, 그다음에 0, 2, 4, 6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켜봤습니다. 어, 재밌네요. 근데 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여기서 그 토폴로지의 원소를 더 오픈셋이라고 하는데 그걸 더 오픈셋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 그 오픈이라는 걸 붙인 게 이것의 특수한 성질을 어, 가리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처음 이걸 배우는 입장에서는 뭔지 좀 잘 짐작이 안 되는데 뭔가 중요한 게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고 그래서 네, 궁금했어요. 좀 짐작 가는 게 혹시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관련된 얘기가 뒤에 실수해서 이야기가 살짝 나오긴 하거든요. 오픈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오픈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일단 그 처음에 해석할 때 자연수 뭔지 유리수 뭔지 실수 뭔지 이걸 받아들이고 간 것처럼 일단 오픈셋이라는 게 일단 덩어리가 있는데 정도로 받아들이고 가면 좋지 않나 정도의 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토폴로지 정의랑 밑에 나와 있는 그 1대1 대응 관련한 그림까지 했는데,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아까 말씀해주신 디스크릿 토폴로지랑 인디스크릿 토폴로지, 뭐 파이너, 코어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배동성 선생님께로 일을 넘기고. 네. 넘겨받, 네, 제가 넘겨받겠습니다. 중간에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도 하나 있죠. 아, 코파이나이 토폴로지도 나오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네,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